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8일 적중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나요? 자, 오늘 바로 문법 1세트와 함께 독해 일부 지문을 같이 좀 체크를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건 전체적인 공부를 완료하시는 것, 문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적중 특강을 여러분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65점 이상이 목표시라면 한 12분에서 15분 사이를 목표로 두시고 풀어주시고요. 30에서 이제 32에서 50점 사이가 목표시라면 좀 여유롭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풀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유형 한번 오버뷰하고 갈게요. 시제 6문항 골고루 나오는 패턴. 자, 이 패턴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고 있죠. 또 다른 특징은 진행 시제만 출제되고 있다는 포인트예요. 진행 시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항상 끝에 ing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을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는 기본적으로 3대 3으로 구성이 되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가끔 한 번쯤은 4대 2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준동사의 경우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각각 3대 3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는 걸 정말 깔끔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것이 헷갈리지 않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출제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투부정사 동명사에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유형 두 문항,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해석이 필요한 네 문항이 있죠. 자, 여러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도 정답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절대 빠르게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차근차근히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춘 조동사를 외워주시고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냐면 질병의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y나 can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한 과거에 습관적인 반복적 행위야. 그러면 would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상황적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접속사 같은 경우에도 부사절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 등으로 나뉘는데 일단 부사절 접속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또 중요해요. 저 조금 이따가 저희 문제풀이 할 때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접속부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어떠한 논리성으로 연결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관계사 유형은 요즘 들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정을 조금씩 한 문제씩은 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성한 이 문제는 최근에 어려웠던 패턴들을 좀 모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푼 이 문제 1회분에서 정답률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전에서도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해석이 필요한 조동사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In the arid landscapes, arid라고 하는 키워드는 건조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내가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떠한 랜드스케이프? 이게 뭐지? 풍경인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고 Australian Outback에 어떠한 풍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보세요. A unique lizard. 리자드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바로 이제 파충류 중에서도 이제 리자드에 대한 소재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The thorny devil makes its home.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요런 지역이 이 리자드의 고향이구나, 사는 곳이구나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is intriguing reptile, 이러한 파충류는 intriguing이라고 하는 건 매력을 끌어들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an store water in its spiny skin. 그럼 물을 저장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can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remarkable adaptation. 엄청 놀랍게도 적응성이 있다라는 내용, adap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That allows it to survive. 생존하게끔 합니다. In harsh desert. 데저트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디저트 아니죠, 여러분? desert. 사막이에요, 사막. 아, 그러면 지금 내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 리자드는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arid area, 즉 건조한 지역인 사막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furthermore, 게다가라고 하는 특징은요, 추가 설명, 첨가를 해줍니다. It might change its color. 색상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리자드의 능력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가 어려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하실 때는요. 어휘를 정확하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 유형을 보니까요. 빈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네, 동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it is 형용사가 보이자마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친구는 should 생략이구나. should 생략 하나 나왔네.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선택지만 봐도 사실 우리는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A, B, C, D에서 C번이 동사 원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가 should 생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t is advisable that all departments streamline. 간소화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C번 선택하시고 가면 되겠고요. 사실상 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1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유형에 속합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 문장은 before 세모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incident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면 우리가 시제를 어떻게 하나? 라는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적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until 다음에 discovery, before, the incident. 자,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을 때 명사와 매칭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전치사가 가능하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until과 before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의 의미로 명사 키워드랑 같이 등장을 했는데 해당 명사는 앞의 문장을 봤을 때 과거의 뉘앙스를, 과거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discovery, 발견인데 앞문장에서 봤더니 과거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 내용은 과거로 반영하면 되겠구나. 결국 주변 시제를 적용하면 됐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에 한번 시제를 볼까요? TG Tech faced, 과거 시제죠. An unexpected cybersecurity breach last week. 지난주에 이런 것을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는 무조건 과거로 와야 돼 라는 걸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에서 과거는 과거로 매칭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A번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보다 깔끔하게 문제가 풀려요. before 다음에 명사 키워드만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특징들, 주변 시제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정답은 A번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세모하고 과완진으로 적어 놓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if절이 벌써 보이고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헤드 바로 뒤에 엑스트라를 빠르게 보다 보면 PP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문제 푸는 것을 볼 때 PP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헤드만 동그라미 하시고 가정법 과거니까 would visit인 D번을 선택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resume ing. 아주 깔끔하게 ing 선택하고 가면 되죠. 자, D번이 아니고 C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ing 형태 체크하면 되는데 자, ing가 하나 등장했고요. 여러분, ing를 목적어 자리에 취하는 이 동사들은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쭉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닥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적어 보시는데 잘 외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resume, ing.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죠? allow, ing, recommend, ing. 특히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말도 직접 해보시고 적어보시면서 특히 ing를 붙여보세요. 사실 우리는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s 여기 앞뒤 동사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앞의 형태는 stands out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보니 for a long time이라고 하는 단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의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간의 표현이 보였을 때 선택지로 바로 와보세요. Okay, is 아니고 will 아니고 그죠? 그러면 C랑 D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2번에선가 3번에선가 우리가 완료 시제 has been ing, had been ing를 고르는 유형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미 이 중에서 하나가 소거가 됩니다. had been reading이 이미 확실하게 소거가 되죠. 자, 그래서 has been reading in D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현안진. 자, 그런데 제가 6번은 좀 별표를 하나 더 칠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의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바로 as로 연결이 됐고 혹은 and로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앞뒤의 시제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접속사가 나왔을 때 등위 접속사를 많이 넣어 놓는데 시제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는 무엇이다? and나 as처럼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and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앞에 시제와 뒤의 시제를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첫 페이지에. 자, 그래서 적중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시제랑 가정법 준동사에서 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and 앞뒤에 바뀌는 그런 트렌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and 앞뒤 시제가 다른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해당 문장에서 기간의 표현이 있다면 기간으로 가서 먼저 소거할 수 있는 것을 소거하자라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유형을 보니까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입니다.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A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유형을 보니까요. 지금 this event offers an unparalleled opportunity 명사죠. 사실 앞에 볼 필요도 없었어요. 빈칸 앞에 opportunity to 동사 원형의 형태, 즉 기회를 수식하는 형태로 저희 시원스쿨랩 기출문법 교재에 보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to 유형이 여러 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바로 명사 to라는 공식 하에 A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to 부정사도 하나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갈게요.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해석을 꼼꼼히 해야 하는 부사절 접속사의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해서 연결하는 이 포인트를 체크를 할 텐데 제가 바로 어제 질문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어떨 때는 1번, 2번으로 해석을 하시던데 어쩔 때는 2번, 1번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2번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출문법책이 있으시다면 기출문법책에서 부사절 접속사, 자, 그리고 접속부사.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사절 접속사를 볼 때 보통 이런 유형을 접하게 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혹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부사절부터 좀 체크를 하자면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우리가 부사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래는 이 주절 메인 클러즈가 원래 있었는데 내용이 충분치 않으니 부사절이 수식해주면서 내용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해석을 하다가 내가 접속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논리성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부사절, 수식하는 친구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먼저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사절을 먼저 1번, 그 다음에 주절 2번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사절 먼저, 그리고 주절. 특히 여러분들이 꼼꼼히만 해석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꼼꼼함을 발휘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확한 해석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치명적인 disease, 질병이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줬냐면요. Blue Shadow Virus 라고 알려진 이 질병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global concern, 전 세계적인 염려를 일으켰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It's rapid spread, 빠른 전파와 and high mortality rate, 사망률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심각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앞문장과의 연관성은 지금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originated in remote regions. 자, 이렇게 주어 동사와 함께 컴마가 나왔죠. It quickly traversed borders, 국경을 건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1번과 2번의 패턴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그 질병은 먼 지역에서만, 사실 이 멀다라는 개념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먼 지역에서, 외딴 지역에서 기원을 했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It quickly traversed borders. 국경을 빠르게 건넜대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 데서 시작을 했지만 역접의 상황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접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나 자, 그리고 때문에 혹은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죠. 그래서 although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넣어볼까요? 이 질병이 먼 지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국경을 건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고 요약하는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차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전에서도 실제로 엄청 어려운 내용이 또 어려운 논리적 관계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 문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가볼게요. If he knew the result, 과거니까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즘 혼합가정이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혼합가정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혼합가정 이 두 가지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if 주어, had pp 그리고 나서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에 이 경우랑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주어 had pp,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지금 두 번째가 혼합 가정이에요. 혼합. 첫 번째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기에서 now와 by now는 차이가 있습니다. by now는 우리가 과거의 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now는 현재예요. 그래서 혼합 가정에서는 now가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요. today는 now가 활용이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by now가 이렇게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도 by now의 단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 11번으로 가니까 우리 관계사 유형을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두세 번 나온 동사 바로 propose.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propose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안하다와 청혼하다. 근데 최근에 청혼하다라는 의미로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혼하다. 그래서 당연히 청혼의 내용이 왜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sland near Naples 섬이니까 어쨌든 장소 키워드나 위치 줄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야 돼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대신 안 되겠고요. 그리고 who도 안 되겠죠. 그럼 which와 where 둘 다 문장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나 한번 보세요. Danny proposed to Fiona. 데니는 피오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지 않나요? 그쵸? 청혼했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이 C번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오늘 B번을 선택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절반은 B번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꼭 이 propose 동사를 기억하시고 해당 문장을 한 번씩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넣어서 적어보시고 지금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의 자리다. 왜냐하면 뒤에 완전문이기 때문이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알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이 동사를 찾는 문제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and 앞뒤를 또 시제가 다르죠. 그쵸? has been preparing for it.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요. 뒤에 next week이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nd 앞뒤로 시제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앞에 신경 쓰지 마시고 next week인 will be participating과 매칭되는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해석을 해봐도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적으로 해석적으로도 A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3번 유형 여러분들 저희가 시제 별표를 했으니까 하트를 좀 해주실래요? 하트. 요즘에 또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가 지금 구조를 보시면 workers가 있고요. 명사죠. 앞에 이미 동사가 존재합니다. 목적어 여기까지가 hiring additional workers가 동명사 구조.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paid는 동사냐?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65 플러스 분들은 어느 정도 분사의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해석을 위해서 paid 뭐뭐뭐뭐 이렇게가 다 workers를 수식하는 구조로 사실 이 paid는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분사. 그래서 여기서 혹시 나는 32점이 목표다 하면 지금 내용을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사실 헷갈릴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이 과거 분사가 나오는 이 형태는 이 앞에 who, are 혹은 were 지금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are이라고 할게요. who are.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BPP잖아요. BPP 투부정사 하기로 했죠. 그래서 to meticulously examine인 C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요 유형을 제가 제 눈으로 3번 이상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구조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사에서 과거 분사 PP니까 투부정사가 당연히 와야지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pay는 뭘 취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pay 플러스 to ing 이거 외우지 않잖아요. 이걸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사 PP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고민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죠. 최근에 등장한 유형으로 별표를 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투부정사도 지금 2개가 나왔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어떤 유형일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유형인데요. 만약에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가정법인 것 같기도 하고 선택지를 보니 근데 여기에 시제도 있는 것 같아. 헷갈려. 특히 가정법과 시제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먼저 요것부터 찾아보세요. head, 주어, pp를 찾아봅니다.
어디 보니까 had, draw, met. had, pp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가 문두에 온다면 사실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형태로 나온다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헷갈릴 때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봐도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헷갈린다면 뭐를 하자? had, 주어, pp를 보자. 도치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가정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could have been achieved인 could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To this day. 자, 요즘 최근에 등장한 현재 진행의 패턴입니다. Jenny is still leading. A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주변 시제도 보시면 여러분들 다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속어법으로 적용해 주셔도 되고 to this day라는 단서를 외워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16번으로 갑니다. If Susan had enough까지 표시하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헷갈릴 수도 있어요. had만 체크하시면 would finish인 D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정법은 아주 간결하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17번으로 가볼게요. Imagine ing. 바로 becoming 선택하시고 다행인 것은 시제가 한 시제 앞선 having pp는 절대 정답으로 등장하고 있진 않아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쯤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헷갈리지 않게 나머지 선택지에 다 to를 넣는다던가 이런 베리에이션을 주거든요. 자, 항상 단순 형태를 정답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유형인데요. 가볍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본에서 매년 여름마다 The vibrant Tanabata Festival, 뭐로써 알려진 known as the Star Festival.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여러분. 삽입절은 앞에 있는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죠. 축하됩니다.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자, 그러면 이 축제를 아주 즐겁게 다 모두가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treets across the country are adorned. 여러분, adorn이라는 단어는 꾸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꾸며진다라고 수동으로 해석을 하시고 with colorful streamers and bamboo decorations as people write their wishes. 그리고 그곳에 어디에다가 그들의 소원을 쓰냐면요. 탄자쿠 paper, 이 종이 위에다 씁니다. And hang them on bamboo branches. 밤부 나뭇가지에 걸어 놓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이에요? 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제 설명.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The festival is marked. 길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Various cultural events. 많은 문화적인 이벤트와 traditional performances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는 축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지금 추가 설명을 나열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inally나 therefore처럼 정리하는 센텐스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instead처럼 대신에라는 이런 접속 부사가 들어가기도 어색하겠죠. 따라서 additionally인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은 바로 앞에 있는 일단 명사가 play죠. A play, groundbreaking play, 사물 명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where 장소는 일단 아니죠. 장소 지우고 what도 처음부터 지울 거예요. 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와 B를 고민하는 유형이 계속적으로 트렌드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컴마가 없기 때문에 play 뒤에 that도 올 수 있고 which도 올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물명사인 경우에는 대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문법을 딱 봤을 때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죠. 반대로 우리 B번을 보면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문장으로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0번으로 가볼게요. when 다음에 arrived,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B번을 깔끔하게 선택하시면 네, 과거 진행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21번에 동사의 패턴을 보세요. insist, 바로 주장하다라는 동사죠. insisted that employees 주어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채택이 되니 A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유형 외에는 정말 깔끔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이 확실하게 존재하고요. 22번으로 갈까요? 자,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Art History Festival이 있는데요. Dr. Edward가 was deeply committed to enriching his students' understanding of classic art. 자, 학생들의 이해를 풍요롭게 만들어줬대요. 이해를 하기 위해 그가 헌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In his free time. 그가 그의 자유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가 수업을 하거나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는 뭐 했습니까? Often visit the museum. 뮤지엄에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제를 보니까요. committed to. 과거 시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가끔 우드는 정답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우드가 정답이에요? 라는 질문을 매번 하시는데 요즘 들어 우드가 나오는 빈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매번 나온다 이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1년에 한두 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해서 1년에 두세 번 이상씩은 꼭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우드가 나왔을 때 거의 뭐뭐 하곤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과거의 습관의 내용을 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제를 봐야 되는 조동사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문장의 구조예요. 대절이랑 함께 등장해서 자, 지금 주절의 동사, 메인 동사와 시제 일치를 해줘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는 그냥 주변 시제와 쭉 일치가 되는 형태. 주변 시제와 일치가 되는 형태들. 그래서 해석적으로 봐도 프리 타임이 될 때마다 그가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패턴이다. 따라서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으로 갈까요? 23번은 바로 이게 보이죠? be, pp, 투부정사. 따라서 C번을 선택하시고요. 투부정사는 정답이 다 출제가 되었네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require 동사는요. 요구 동사죠. 요구. 사명식 구조에서는 ing를 취합니다. 동일하게 요구 등의 동사 하나 더 체크를 하면 요구라기보다는 제안, recommend, 요청, request, R로 시작하는 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요 친구들은 사명식에서 다 ing를 취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BPP, 수동 형태가 되면 투부정사를 취하게 되거든요. 수동태로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PP, 투부정사. 자, 그럼 2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If Vanessa had arrived. 여기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해두면요. 정답은 would had, D번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5번입니다. 25번은 여러분 prohibit, 금지의 의미예요. 여러분, 허용과 금지의 단어들은 다 ing가 정답이 됩니다. 허용, allow, permit. 금지는 prohibit 있고요. 그 다음에 prevent, 그리고 ban 이런 키워드들 다 뭐 해주겠다? ing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을 선택하시고 우리 동명사 포인트도 다 등장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법 문제입니다. By next term, 다음 학기까지 미래의 단서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for 15 years도 있네요. 미완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제 6개 골고루 분포했고요. 가정법 3개, 준동사 3개, 나머지도 패턴에 들어맞게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해석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질문을 먼저 보시면 저 요즘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좋아하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봤을 때 보통 첫 번째는 best known for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most famous for 이런 유형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네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몇 번째 단락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유형이 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쵸?
적어도 파트 하나에 한두 문제 이상씩은 이런 유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ABCD에 과연 어떤 문장들이 들어올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본문의 키워드는 다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헷갈리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키워드를 소거해 나가는데 첫 번째, 아예 없는 단어는 소거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모순되는 단어. 모순된다, contradict라는 의미는 뭐냐면 A는 부정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선택지는 긍정이네. 이런 것들을 모순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요. 혹은 단어의 모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하나 소거하면 정답이 깔끔하게 하나가 남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내용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읽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요약하면서 가볼게요. 리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아메리칸 chemist, 화학자죠. 자, 그리고 비타민 C와 그다음 common cold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뭘 옹호하냐면 the use of vitamin supplement, 비타민 보충제를 지금 옹호합니다. as a means of preventing and treating illnesses. 그럼 지금 예방과 치료, 특히 뭘 사용해서 비타민 C와 그다음 보충제들을 활용해서 치료와 예방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had a distinguished career, 특출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with over 1,000 publications in areas. 그 분야에서 수천 개의 뭔가 논문이나 뭐 책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ch as chemical bonding, molecular biology 이런 주제를 가지고 protein structure, 그 다음에 and who,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썼다? 화학적인 결합, 화학결합 여러분 아시죠? 화학결합,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 그 다음에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런 퍼블리케이션스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벨 프라이즈도 받았대요. 이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테이트먼트를 소거해 나가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In 1954, proposed that high doses of vitamin C. 자, 그럼 dose라고 하는 거는 복용량을 의미해요. 그럼 비타민 C를 많이 복용을 하는 것은 were effective in curing the common cold. 우리가 흔히 걸릴 수 있는 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가볼게요. Despite the absence, 결핍이죠. 결핍. 자, 이 결핍은 종종 lack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되곤 합니다. of scientific proof. 그리고 이 과학적인 증거는 backing his assertion. 그의 주장을 서포트해줘요.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backing and support의 단어랑 이렇게 paraphrasing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어휘 풀 때 support와 비슷한 키워드가 정답이 되겠죠? His prestigious reputation은 그의 명예로운 그런 reputation이 많은 사람들이 to adopt his recommendation. 그의 추천을 받아들이게끔, 채택하게끔 해줬습니다. Significantly boosting vitamin C sales. 그리고 비타민 C의 판매량도 증가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를 체크를 하고 소거도 하기 위해서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폴링은 그의 주장을 확장시켰습니다. To suggest that large quantities of vitamin C,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는 것과 and other supplements, 다른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 것은 could treat a range of diseases,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flu나 cancer 그리고 HIV 같은 이런 질병을.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한번 볼까요? Although는 역접의 상황으로 연결해줘요. He was mistaken about vitamin C. mistaken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전 여기서 바로 넌 탈락이야 하고 X를 그었어요. 자, 그 다음 B번으로 갑니다. His discovery about vitamins was only... 자, 이런 단어들도 주의해야 돼요. 유일하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려면 본문에도 유일하다라는 단어를 대응할 수 있는 센텐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Only possible because he was familiar with various fields of science.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을 때 다양한 과학 분야와 친숙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학을 다양하게 공부를 했고 다양한 것에 익숙했다라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B번으로 혹시라도 정답을 하셨다면. 자, C번으로 갑니다. 요거 잠시 내려둘게요. His claim about vitamin C contradicted his past conclusion. 과거의 결론을 모순된다. 과거의 결론에 모순된다라는 키워드는 없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C번은 바로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D번입니다. The fame he had achieved as a scientist. 그의 명성. fame은 reputation이라는 단어랑 여러분 동의어예요. reputation. led people, 사람들이. 본문 구조에서 led many to adopt라는 키워드가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To accept his idea despite a lack of evidence to support it.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나왔던 문장과 그대로 흘러가네요. 그죠? D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B번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Various fields of science. 다양한 과학적 분야, field라는 키워드와 함께 결합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독해 문제 푸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can be said 혹은 not true 유형, 이런 유형들이 많이 요즘 paragraph 문제와 같이 매칭돼서 나오는데 하나하나 비교 대조하면서 소거를 하실 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단어 소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모순되는 단어에 체크를 X 표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식어구들이 있어요. 특히 형용사와 부사. only possible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수식어구들이 잘 적응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휘 문제는 어렵지 않게 backing을 바로 supporting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월 18일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